혼자 계신 것 같은데 남편분은 어디 가셨나요? 출장 중이에요. 건설 일 하는데 요즘 지방 현장이 많아서 자주 비우게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어느 날, 가스 점검을 위해 찾아온 한 남성과의 만남이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세가 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요즘 지방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한 달에 열흘 이상은 출장을 다니고 있어요.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부산 쪽 현장으로 일주일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도시가스 점검복을 입은 남성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정기 점검차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데 한 58세 정도 되어 보이셨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건실한 체격이었고 머리는 반백이었는데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점검을 시작하시는데 손놀림이 참 꼼꼼하고 세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 부분은 조금 낡았네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든지 여기 연결 부위가 좀 헐거운 것 같은데 단단히 조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은 점검 시간이 10분인데 이분은 거의 30분 가까이 꼼꼼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혼자 계신 것 같은데 남편분은 어디 가셨나요? 출장 중이에요. 건설 일 하는데 요즘 지방 현장이 많아서 자주 비우게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저는 좀 놀랐어요. 보통 모르는 사람이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쾌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사는 지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말씀에 저는 좀 더 관심이 생겼어요. 아, 혼자 사세요? 원래 결혼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결혼했었는데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물어봤네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손을 저으며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많이 아파하셨구나 싶었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는데 그게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서툴렀어요. 밥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아내가 다 해주던 일들이었거든요. 점검은 이미 끝났는데도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혹시 남편분과 사이는 어떠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부부 사이가 서로 다른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지만 거부감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글쎄요. 나쁘지는 않은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통 관심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각자 바쁘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고요. 아, 그렇구나. 저희도 그랬거든요.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서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회되시죠?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매일매일 후회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벌써 4시가 다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시계를 보시더니, 아, 죄송해요. 너무 오래 머물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현관에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명함 하나 드릴게요. 혹시 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보니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게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분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밥상을 차렸을 텐데 그날은 왠지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출장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어. 밥 먹기 전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나 피곤해. 그냥 요즘 우리 얘기 좀.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없어진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옆에 앉더라고요. 그때 김민수 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가스 점검 온 분이 계셨는데 아내를 잃으신 분이라서 부부 사이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고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분 참 안 됐네. 나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소홀했나 보다. 그날부터 남편과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김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점검 다녀간 김민수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 드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전화 한 통화 드려도 될까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거부감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화 가능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녁 8시쯤 전화가 왔어요. 실은 지난번에 대화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안부라도 물어봐도 될까 해서요. 혹시 남편분께서 오해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아, 그건 괜찮아요. 남편한테 말해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김민수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제가 요리 이야기를 하면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당신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셨어요. 사실 은퇴하고 나면 작은 카페라도 하나 열어보고 싶어요. 아내가 커피를 참 좋아했거든요. 아내를 위한 카페를 만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덩달아 설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김민수 씨가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저도 사실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아요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남편이 갑자기 오늘 일찍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급히 김민수 씨에게 전화해서 죄송해요.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만남을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려고 했다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김민수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가 만나는 게 좀 부적절한 건 아닐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아내를 잃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부인과 이야기하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거든요. 혹시 제가 부인께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 자신도 김민수 씨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인이 좋아요. 하지만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인지 아니면 오랜 친구에 대한 애정인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건 부인의 가정을 흔들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요.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전화 통화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김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부인,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서 다시 동네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김민수 씨를 직접 본 건 그때가 두 번째였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부인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우정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부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혼란만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제 안 만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만나되 좋은 친구로 만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남편분도 한번 뵙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 부인과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도록 양해도 구하고 싶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한번 저녁 식사 초대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그렇구나. 괜찮지 뭐.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도와드리는 것도 좋고. 다행히 남편이 흔쾌히 승낙해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김민수 씨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김민수 씨가 사시는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집 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김민수 씨가 워낙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라 금세 분위기가 풀렸어요. 건설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힘드시죠? 맞아요. 특히 지방 프로젝트가 많아서 출장도 자주 다니고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김민수 씨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남편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처음엔 경계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특히 김민수 씨가 아내를 잃으신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남편도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있어서 버텨냈어요.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네. 혼자 사시는데도 저렇게 밝게 살아가시는 게 대단해. 앞으로도 가끔 만나. 좋은 친구 같은데. 남편의 허락을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김민수 씨와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후로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김민수 씨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특히 아내를 위한 카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정말 하실 거예요. 네. 아내 3주기가 되는 내년에 오픈할 생각이에요. 수연이네 카페라고 이름 지었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혹시 나중에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김민수 씨의 카페 오픈 준비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소품을 함께 고르기도 하고 메뉴 구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카페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카페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한쪽 벽면에는 아내분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아, 드디어 우리 카페가 문을 열어. 김민수 씨가 아내분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오픈 첫날, 저와 남편도 첫 손님으로 갔어요. 김민수 씨가 직접 내려주신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멋진 카페예요. 고마워요. 부인 도움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김민수 씨, 카페는 정말로 번창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나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카페에 들러서 김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제는 정말 편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김민수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 정말 고마워요.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김민수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김민수 씨를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김민수 씨가 가스 점검차 우리 집을 찾아오신 게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김민수 씨는 카페 운영에도 완전히 적응하셨고,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저 역시 김민수 씨를 만나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남편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62살이 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다니.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경험할 게 많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만남이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정이나 의미 있는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어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기존의 관계나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새로운 관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처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스 점검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어떤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모르거든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우정과 의미 있는 삶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